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속엔 하루 동안 수만 마리의 악성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서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미세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지만 그 염증이 강해지면 바이러스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번지며 결국 심장, 뇌, 관절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대학병원과 생명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65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8명이 이미 장 속에서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염증이 결국 치매, 관절염, 당뇨, 우울증까지 유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문제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염증의 불씨들을 단 하나의 식품으로 꺼버릴 수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건강식품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만지는 한 가지 재료로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재료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끄고 피를 맑게 하고 뇌까지 보호하는 천연의약품, 바로 생강입니다. 저는 노년의 만성질환과 염증을 연구해 온 신현우 박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다. 74세 김성자 어르신, 늘 피곤하다, 머리가 멍하다는 말이 입버릇이었죠. 혈압도 괜찮고 당뇨 수치도 정상인데 항상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최근엔 기억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3배, 특히 장에서 염증 반응이 활발했어요. 선생님, 저는 위나 장이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분의 말에 제가 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분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잔만 실천해 보세요. 약은 아닙니다. 그냥 생강이에요. 그 후 3주 만에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피로가 사라지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졌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둘째,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찬다. 셋째,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저리다. 넷째,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된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장 속에서 조용한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등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강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를 3배 이상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 레시피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 실험과 임상 결과로 입증된 염증 조절 방식이에요. 게다가 돈 한 푼 안 드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소화 문제,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몸의 염증이 사라지고 피가 맑아지고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노화라고 생각했던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장에서 시작된 염증의 결과였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장 염증이 모든 질병의 뿌리인지, 그리고 생강이 그 염증을 완전히 차단하는 과학적 원리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장이 병들면 몸 전체가 병드는 걸까요? 왜 의사들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이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은 면역의 본부이자 영양 흡수의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무려 70% 이상이 장 속에 존재합니다. 즉, 장이 약해지면 면역체계가 붕괴되고 그 틈을 타 염증이 전신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럼 장이 망가지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1. 잘못된 식습관, 나쁜 균의 잔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라면, 패스트푸드, 달콤한 음료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이 장을 덮고 있는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원래 장 속에는 좋은 균 8, 나쁜 균 이 정도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균형이 3대 7까지 무너집니다. 나쁜 균이 폭증하면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장벽을 공격하면서 미세한 구멍이 생겨요. 이걸 장루수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즉 장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성 스트레스, 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장벽을 얇게 만들고 장 운동을 느리게 하죠. 음식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 썩으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장벽이 얇아지면 세균이나 찌꺼기가 혈관 속으로 스며들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소화불량, 변비, 피부 트러블, 심지어 우울감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3. 약물 남용. 장 속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정타. 세 번째 원인은 진통제와 항생제의 과다 복용이에요. 항생제는 나쁜 균을 죽이지만 좋은 균도 함께 몰살시킵니다. 단 일주일만 복용해도 장내 유익균의 절반이 사라지고 회복에는 3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진통제 역시 장벽을 손상시켜 미세출혈을 일으킵니다. 모르고 복용한 진통제가 결국 만성 장염과 전신염증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죠. 4. 노화. 재생이 느려지는 장벽. 네 번째 원인은 나이 그 자체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장의 재생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전엔 하루면 새로 만들어지던 장 점막이 이제는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늦고 결국 장벽이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이 자꾸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 운동 부족. 게을러진 장.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장도 근육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게을러져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관절통, 피로,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장이 스스로 복구할 힘을 잃고 그때부터 염증이 몸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통해 그 독소를 받고 뇌는 염증 물질에 공격당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관절은 붓고 면역계는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염증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 68세 박인호 어르신은 평생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셨지만 늘 피로하고 무릎이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염증 수치가 높았고 장내 세균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평소 가공식품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셨던 게 원인이었죠. 생강 섭취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단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감정, 기억력, 노화 속도까지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장이 망가지면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약을 바꿔도 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생강이 장을 복구하고 염증을 끄는 의학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서 장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장의 불씨를 어떻게 꺼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생강이 그 해답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생강을 만병의 뿌리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덥게 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생강의 놀라운 효능은 염증을 막고 혈액을 정화하며 뇌를 보호하는 3중 작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 염증 공장을 멈추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효소, 즉 염증 공장을 직접 차단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불을 피우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서울대 약학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염증 수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장벽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켜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개선. 막힌 길을 열어주는 도로 청소부.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건 단순히 열이 나는 게 아니라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열리면 피가 더 잘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도달합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기억력 저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 증식. 좋은 균의 먹이가 되다. 생강은 장 속 좋은 균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유익균이 빠르게 늘어나고 나쁜 균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 생강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좋은 균이 많아지면 장벽을 복구하는 물질이 생성되고 결국 염증이 줄어드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넷째, 소화 기능 향상. 장을 깨우는 알람. 생강은 위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 썩으면서 독소를 만들죠. 하지만 생강은 장을 꿈틀하게 만들어 음식이 빨리 내려가게 돕습니다. 실제로 생강을 섭취하면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약 30%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더부룩함, 트림, 가스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작용.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막.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쌓이면 세포가 녹슬듯 손상돼 노화가 빨라지고 특히 뇌세포는 이 활성산소에 취약합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에 방청제를 뿌리는 것처럼 세포가 썩거나 변형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섯째, 스트레스 완화. 뇌의 평온 회복.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긴장할 때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생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8주간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25% 이상 감소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편해지면 장도 회복되고 장과 뇌의 대화가 정상화됩니다. 일곱째, 면역력 강화. 몸의 군대를 다시 세우다. 생강은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잡는 자연살해 세포를 증가시킵니다. 한마디로 몸속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감기, 독감,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면역 약화로 인한 만성염증 예방의 핵심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음식이 아니라 장이 회복, 혈액 정화, 뇌 기능 보호까지 이어지는 건강이 연결고리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뇌가 맑아집니다. 결국 생강은 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천연 항염제인 셈이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강을 그냥 차로만 드시나요? 그건 생강의 잠재력 중 절반만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생강의 효과를 3배 이상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생강차가 천연 항염 의약품으로 바뀌는 바로 그 조합입니다. 생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이 4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 해독 순환 회복의 효능이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모두 집에 흔히 있는 재료지만 섞는 순간 천연 항염 의약품으로 변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과 사과. 장을 살리고 머리를 맑게 하는 조합.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천연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 남은 독소와 나쁜 세균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생강의 진저롤이 장벽을 복구해주면 장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섭취법은 사과 반 개를 갈아 즙을 낸 뒤 생강즙 반 티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아침 공복이나 점심 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속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효과.
장내 독소 제거, 유익균 증가, 세로토닌 분비 촉진, 결과적으로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양파, 혈관 염증을 끄는 항산화 듀오.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유명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생강이 진저로리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막힘없이 순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섭취법은 생강즙 1작은술, 양파즙 1큰술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섞어 아침에 마셔보세요. 처음엔 매울 수 있지만 2-3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효과는 이 조합은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께 좋습니다. 피가 맑아지면 심장 부담이 줄고 손발 냉증, 두통 같은 증상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꿀, 장속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을 세우는 조합.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 좋은 균이 먹이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항염 작용과 꿀의 유익균 증식 효과가 합쳐지면 장이 단단해지고 면역 시스템이 살아납니다. 섭취법은 생강 100g을 얇게 썰어 꿀 200g에 재워 3-4일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세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효과: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며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에도 훨씬 강해집니다. 주의: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생강 레몬,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보호하는 조합.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생강이 진저로른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둘이 만나면 피 속 노폐물과 산화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섭취법: 생강 한 조각과 레몬 반 개를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 200ml에 10분간 우려내세요. 식후 30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과: 피로해소, 간 해독,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주며 특히 식후 졸림, 무기력 증상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영국 영양의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생강과 레몬 병행 섭취군의 피로도 지수가 2주 만에 37% 감소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순환, 해독, 항염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식이요법이에요. 하루 한 잔씩만 꾸준히 섭취해도 장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타이밍과 양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 역시 체질과 섭취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섭취를 올바르게 하시려면 생강은 하루 생것 기준 약 10g, 즉 얇게 썬 조각 5-6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이면 진저롤의 항염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면서 속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즙이나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한 티스푼 약 3g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 시 속쓰림, 위산 역류 또는 피가 너무 묽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취 시간대: 아침은 회복, 저녁은 회피. 하루 중 아침과 낮이 생강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을 소량 섭취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혈류가 따뜻하게 열리며 몸의 순환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아침엔 미지근한 생강 음료 한 잔이 혈압 상승을 막아주고 두뇌 산소 공급을 높여줍니다. 반면 저녁 늦게나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강은 양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기운을 상승시켜 몸을 각성시킵니다. 이 때문에 저녁에 섭취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불면이나 심박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따뜻하게, 그러나 끓이지 말고 생강은 끓이기보다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끓이면 진저롤이 파괴되고 쇼가올이 과다 생성되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만 우려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또한 가능한 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세요. 건조 생강이나 오래된 생강은 향은 강하지만 유효 성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고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감싼 뒤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체질별 가이드. 몸의 온도에 따라 조절하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이 맞는 건 아닙니다. 몸의 체질에 따라 생강의 용량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열이 많은 체질은 하루 1회 오전에만 소량 섭취하세요. 생강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사과나 레몬과 함께 드시면 열을 중화시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냉한 체질은 하루 2회 아침과 점심 식후에 드세요. 이 경우엔 생강꿀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보호합니다. 평균 체질은 오전과 오후 중간 시간대 생강 음료를 미지근하게 마시세요.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피해야 할 조합은 좋은 것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생강은 우유, 커피, 고지방 음식과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인데 우유는 차갑고 지방이 많아 서로 성질이 상반됩니다. 함께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이뇨작용이 과도해져 체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술 예정자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수술 일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생강의 항응고 작용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실천 루틴을 시도해 보세요. 꾸준함이 몸을 바꿉니다. 1주차 하루 한 잔, 생강 사과 조합으로 시작. 장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2, 4주차, 생강 꿀 음료로 아침 루틴 고정. 면역력과 혈류 순환이 회복됩니다. 5에서 8주차, 생강 양파 레몬 조합 교차 섭취.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9에서 12주차, 체질에 맞게 조절하며 유지. 이 시점엔 피로, 수면, 기억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몸은 3개월마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그 변화에 시동을 거는 재료예요. 매일 10g,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바뀝니다. 자, 이제 실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시니어분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이영자 어르신 10년 만에 속이 편해졌어요. 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엔 바로 피곤해지셨죠.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라며 약만 처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생강 사과즙, 점심 후에는 생강 꿀물, 이 두 잔을 3개월만 꾸준히 드시라는 거였어요. 1개월 차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서 밥맛이 돌아왔어요. 2개월째엔 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병원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겁던 배가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두 번째, 68세 박노인 씨 기억력과 기운이 동시에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전형적인 만성 피로와 기억력 저하 환자였습니다. 회사 퇴직 후 우울감이 깊어지고 사람 이름이 자꾸 떠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았죠. 그분은 늘 내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뇌보다 장내 세균 불균형과 염증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생강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생강 레몬워터, 점심엔 생강 양파즙, 저녁엔 소량의 생강차로 마무리. 8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 42% 감소,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약 30% 향상. 그뿐 아니라 요즘엔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늘어난 덕분이죠. 박 씨의 사례는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라 장이 맑아지면 마음과 기억이 함께 좋아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매일 생강 한 잔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점심 사이에 꾸준히 마셨을 뿐이에요. 그 단순한 습관이 몸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류를 열어주고 뇌까지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소화가 편하고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변화. 그건 약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회복되는 자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염증은 장에서 시작되고 생강이 그 불을 끄는 열쇠라는 것. 우리는 흔히 뇌가 늙어서 기억이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서 통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몸속의 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피는 탁해지고 면역은 떨어지고 뇌가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장이 깨끗해지면 몸의 피가 맑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살아납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기분이 밝아지고 아침이 다시 상쾌해집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생강 한 잔의 습관이에요. 생강 루틴 단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이 루틴을 단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약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회복력으로요. 실천하시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식후에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손끝 발끝이 따뜻해집니다. 감기나 잔병이 줄어듭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건 누군가의 후기나 광고가 아니라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사례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건강을 잃으면 그제야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이미 회복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나이를 되돌리고 머리의 맑음을 되찾는 첫걸음. 그 시작은 약도 수술도 아닌 생강 한 잔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는 생강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g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작한 그 습관이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생강조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조합이 다른 분들께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실천은 분명히 쌓입니다. 오늘부터 장을 지키면 뇌까지 젊어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